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보이스피싱 대책 연구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되는 범인들의 대다수는 단순 현금 인출책입니다. 현금 인출책이 무엇일까요? 큰 범죄 조직의 행동대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전단지 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용돈을 좀 벌어보고자 또는 단기간에 그래도 손쉽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채권 추심, 채권 회수, 가상화폐 환전 등으로 위장한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수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입 업체라면서 대금 정산 업무를 해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는 비교적 간단한데 회사가 지정하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으로 B에게 보내라는 식입니다. A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 본인 계좌로 돈을 받고 이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에서 지정하는 B에게 보내라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송금액의 1에서 2% 내외 또는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수고비로 지급됩니다. 방학 중에 학비를 벌어보고자 하는 대학생, 당장 생활비가 급한 사람, 잠시 실직 상태인 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건만 하더라도 30만, 50만 원은 벌 수 있고 별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니 진입장벽과 문턱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돈만 제대로 셀 수 있고 은행 송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기쁨도 잠시 이런 행위를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집단의 대포 통장으로 자신은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이 되어 수사기관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예컨대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편취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특판 대출,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면 우선 기존의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수금 업무는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맡기는데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 채권 회수라며 안심시킵니다. 이로 인해 현금 인출책이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꺼림칙해서 불법이 아니냐고 종종 묻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합법이라고 안심시키면 더 이상의 의심은 적고 그냥 현금 인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재수없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단순 벌금형이 나올 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범의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피해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한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계좌 제공, 인출, 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현금 인출책에 대하여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982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48만 원을 챙긴 현금 인출책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보지 아르바이트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해 총 7천여만 원을 송금해주고 376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나는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방조범의 경우 전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정말 이것이 합법이라 생각했고 불법이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불법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겠지만 무엇인가 꺼림칙하고 범죄 관련성도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채권 추심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지는 몰랐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고 진술을 하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 범죄의 일환인 것을 인식했다고 여겨진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로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는지, 공고 내용은 무엇인지, 주범들에게 안내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아르바이트 공고, 안내 등을 통해 편법, 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외에 아르바이트생 본인의 주거래 계좌, 급여 계좌를 사용했는지, 신원을 숨기려고 했는지, 가명을 사용했는지, 조작된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했는지, 수수료나 수고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신고를 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양형은 물론 유무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단순 현금 인출책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주범이 아닌 단순 현금 인출책에 대한 과도한 구속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 사실관계 해석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적절한 반박, 도주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단순 현금 인출책이라 하여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책연구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